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이번 시간에는 지기현 재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무기징역 1심 판결 관련 변호사님의 개인적 소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월 19일 1심 판결문 선고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공세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어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 하는 바, 이 사건 12월 3일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고 하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던 김용군 전 제3야전군 3군 사령부 헌병대장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김봉식 전 청장을 빼고 모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민변 등은 1심 판결과 관련하여 별도로 1심 판결물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1심 선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2월 25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라는 자담회를 열었고,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 방지 TF 단장은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이 약 1년 전부터 구상됐다는 특별검사 측 공소사실을 기각하며 논리적 모순을 범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즉 2024년 12월 1일 이전의 행위들을 근거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임명하면서 내란 행위가 12월 1일에 돼서야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하게 결심한 날을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로 특정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도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내란을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 규범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이고 기능적인 영역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유승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양형 사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공직에 보직했다는 점 등은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른바 그 노상한 수첩 등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추가 조사 등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님 1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그 성철 스님의 말씀을 원용할 수밖에 없네요. 마치 그 밤하늘에 달을 가리키며 저기 달이 있다라고 할 때 달을 봐야지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거나 스님, 신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며 정작 중요한 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 즉 진리 자체입니다. 1980년에 광주의 봄과 2024년 12월 서울의 겨울은 그 44년의 세월의 간극이 있고 광주에서는 우리나라가 못 사는 개발도상국이었으나 2년 전 서울은 선진국으로 유혈 충돌 없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 계엄 해제에 따라 파국을 막았습니다. 한때는 검사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항소심 대법원에서 1심 판결에 정리되는 이슈 즉 사실관계와 법리를 곱씹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겠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각기 많은 논란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진행될지 묵묵히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